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더블릭의 조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MG 유니콘 3호기 페넥스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우 2014년에 리뷰를 했었는데 솔직히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 리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제 리뷰죠. 되게 오랜만에 또 꺼내보기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PG 유니콘 페넥스 리뷰를 하면서 같이 오랜만에 꺼내보면서 흐느적거리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탁 이렇게 들었는데 팔다리가 축 하고 쳐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보강을 하자 큰맘 먹고 보강을 하자 해가지고 관절을 다 분해를 해서 어깨, 허리, 목, 무릎, 발목 그리고 백팩까지 전부 다 이제 분해를 해서 관절을 다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아닌가 지금 이거는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일단 발매 2014년 2월 15일에 했습니다. 가격 엔가로 12,000엔, 국내에서는 12만원부터 14만 4천원 정도까지, 14만 8천원? 14만 4천원 정도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등장은 유니콘 외전 거의 전부 유니콘에서 외전이라 그러면 거의 전부 페넥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죠. 다 갖고 있죠. 장점이라고 한다면 코팅이 전신에 도포가 되어 있어서 확실히 보는 맛이 있다. 그리고 시각적인 이 비주얼이 어마무시하다. 그렇지만 단점, 이건 뭐 어쩔 수 없지만 MG 유니콘의 고질병 중 하나인 관절, 굉장히 무거운 암드아머 D 2개를 그것도 백팩에 들고 관절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있고 애초에 그 관절이 너무 흐느적거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게이트 자국,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입니다. 게이트 자국, 그리고 액션 베이스 조인트,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뉴얼에도 이거 쓰세요 되어 있는데 못 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자 어찌 보면은 큰 장점이자 어찌 보면은 정말 귀찮은 단점 중 하나가 데칼이죠. 데칼의 양이 약 400개가 된다는 게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붙이다가 날 셉니다.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과거와 똑같이 6점을 줄까 합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MG 3호기 페넥스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서 있는 게 경이로울 정도죠. 관절 보강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제 코팅판이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친구입니다. 당연히 페넥스는 코팅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MG는 앞뒤 안 보고 그냥 바로 코팅으로 나오는 덕분에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구경을 또 해볼 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드아머 D의 퀄리티라든가 뭐 그런 거 참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코팅이라든가, 그리고 들어가 있었던 데칼 정말 많았죠. 데칼. 그것도 다 붙인 상태였는데 오래간만에 또 꺼내보고 오래간만에 다시 제 리뷰를 하는 건데 간만에 봐도 좀 코팅은 볼만하네요. 자, 외형 비교보다는 코팅에 대한 느낌을 먼저 보기 위해서 1호기 그냥 유니콘 모델을 갖고 와봤습니다. MG 1호기고요. 해서 가져온 것은 버전 카토키 버전입니다. 상당히 코팅에 대한 그 화려함이라든가 이제 보는 시각적인 효과, 그런 부분이 정말 크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유니콘은 새하에서 이쁘다, 기사 같은 느낌의 컨셉이다, 막 그런 느낌도 있고 전반적으로 깨끗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페넥스는 그냥 광이 번쩍하다는 느낌이니까 그 부분에선 참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리뷰하고 있는 거는, 이 친구는 제가 유광 마감재를 올린 상태고요. 데칼 근 400개 되는 데칼이었나요? 500개였나요? 그걸 전부 다 붙인 상태입니다. 해서 코팅 군데군데 다 이렇게 데칼들이 붙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붙이는 데는 거의 뭐 하루 꼬박을 썼죠. 거의 하루 종일을 썼죠. 지금 생각해도 참 오래 걸렸네요. 자, 유니콘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머리입니다. 안테나 부분이 가장 큰 차이죠. 특히나 이 앞부분, 여기는 이제 새 부리 같은 형태로 조형이 박혀 있습니다. 그냥 유니콘 같은 경우는 각진 형태였는데 여기는 뾰족하다는 느낌이 살짝 들죠. 거기다가 새 날개처럼, 깃털처럼 보이는 블레이드 안테나까지 해서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 자체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 유니콘과 동일합니다. 눈동자는 금색이군요. 거기에 프레임은 파란색이고 말이죠.
자, 몸통부터는 거의 다 이제 일반 유니콘과 다를 게 없습니다. 네, 프레임 색깔 그리고 외장의 컬러가 금색이다라는 거 빼고는 큰 차이는 없고요. 데칼들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뭐 사실 MG 그냥 페넥스라고 하지만 데칼의 양이나 모양은 거의 그냥 버전 카토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데칼 많이 붙습니다. 어깨 부분에는 여기는 연방 관련, 그리고 이쪽은 페넥스 3호기, 유니콘 3호기다 03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리고 팔뚝에도 데칼 상당히 많은 양 붙게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뭐 붙이는데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작은 거 이런 거 붙일 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골반 부분, 여기는 제네럴 레빌의 마킹이 또 붙습니다. 제네럴 레빌.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거 데칼 붙일 때 주의하세요. 그리고 끝부분이나 이런 것도 깔끔하고요. 프레임 색깔이 진한 파란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애매한 파란색도 아니에요. 되게 진한 파란색이어서 프레임 색깔 보는 맛도 조금은 있어요. 그 외에도 다리 쪽 역시나 유니콘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데칼의 위치마저도 유니콘 버커랑 뭐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다를 게 없었고, 그리고 이 다리 아래쪽 부분도 역시나 상당히 뭐 데칼 많이 붙으면서도 화려합니다. 유니콘의 그 화려함은 진짜 이 갈라지는 부분에서 유독 더 많이 이렇게 존재감을 발휘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뒷모습으로는 이제 암드아머 D2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페넥스 03 3호기 페넥스 달하는 거대한 습식, 되게 큰 습식 데칼이 하나 붙어요. 그 밑에 이제 연방의 마크라던가 그냥 뭐 클리어 파츠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스러스터 부분이나 데칼들 또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또 사이코 프레임이 드러나는 부분, 플랩처럼 펼쳐진 부분 좀 화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쪽에는 제너럴 레빌의 마킹이 또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는 다 동일하고요. 안쪽에 이제 이 암드아머를 연결해주는 연결 조인트 가운데 연결 관절 들어가고, 일반 유니콘의 그 백팩과 동일한 거 들어가고, 이 골반 부분, 허리 부분이죠. 이쪽은 허리 부분에도 펼쳐지면 이렇게 내부에 또 사이코 프레임 드러난다든가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형 코팅 다 좋습니다만 코팅인 만큼 유니콘 단점이 보이죠. 게이트 자국입니다. 아주 대놓고 드러나는 아주 두꺼운 게이트 자국, 하얀 거부터 해서 여기는 펼치지 않아도 보이죠. 엄청난 게이트 자국. 여기도 팔뚝에 여기도 보이고요. 어깨에 가도 이런 거 허연 거 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게이트 자국이고요. 이거는 그나마 좀 멀리서 보면은 뭐 집중해서 보지 않는 이상 코팅 때문에 화려해서 그렇게 막 눈에 띄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곳곳에 게이트 자국이 하나둘씩 계속 보입니다. 이런 데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차라리 이 밑색이 하얀색이 아니라 차라리 좀 그냥 연한 노란색이라든가 그랬으면 더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코팅에 더 잘 묻혔을 것 같은데, 하얀색이라서 이렇게 이런 약간 그냥 포인트가 그냥 대놓고 보이는 느낌이에요. 자, 이번엔 가동 특성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MG 라인업의 가장 큰 고질병 중 하나죠. 가동. 일단은 이 MG 유니콘 시리즈는 안에 폴리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깨도 C형 파츠고요. 그리고 발목도 C형 파츠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도 사실상 이 거대한 백팩을 지기에는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아쉽고요. 그 외에도 몇몇 군데 C형 파츠를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가동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고정성이죠. 고정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목이 디스트로이 모드 상태에서 목이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건 전혀 문제 없고요. 숙이는 거라든가 고개를 드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깨 부분 잘 보면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가동 포인트도 있지만 좀 많이 좁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외장이 같이 움직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은 지금 변신한 부분 여기 되게 잘 움직이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깨를 옆으로 들 때 팔뚝이 방금 변신했던 부분은 지금 짓눌러 버리죠. 요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 해서 되게 재밌는 게 아랫관절부터 움직이면은 팔꿈치가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윗관절 같이 움직이면은 이게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요거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리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왜냐면은 허리를 회전시키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습니다만 거대한 암드아머 2개를 이 허리 하나가 지탱을 하기에는 이 허리 쪽에 있는 스토퍼가 이게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이렇게 그냥 앞으로 살짝만 움직여도 이렇게 뒤에 쏙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뒤로 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정을 이렇게 분명히 눌러서 했는데 이렇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톡 이러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뒤로 획 하고 제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관절, 축관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트로이 모드가 되면 골반 사이가 벌어지면서 또 키가 커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요거를 옆으로 쑥 하고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가동률은 고관절의 가동률 자체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다리 드는 것도 문제가 없고 스커트 뒤쪽으로 움직이니까 뒤로 뻗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이중관절을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중관절이라 그래서 가동률이 다 좋은 건 아니죠. 90도 정확히 굽혀집니다. 이것도 사실 가동률이 좋아진 건데 이건 버전 카토키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아까 봤던 거 이 친구 버전 카토키 때 영상판이 되면서 개선된 겁니다. 버전 카토키는 이 정도가 전부예요. 90도도 못 꺾이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조금 움직이다 보면은 이 무릎 파츠 이 부분 이게 되게 잘 빠집니다.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덜렁덜렁 거린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헐러가 보니까. 그리고 발목 부분 C형 파츠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발목 자세히 보면은 관절이 정말 많아요. 좌우로 꺾이는 부분부터 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 전부 다 사실상의 C형 파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발목은 굉장히 이제 이게 구조물이 많은 것 치고는 유연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C형 파츠 때문에 굉장히 헐겁다. 방금까지 이제 가동률 보면서 이제 가동 특성이랑 이런 거 좀 특징들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관절 다 헐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대처하였느냐, 어떻게 보강을 하였느냐. 그냥 잘 보면은 티가 나요. 지금 전부 다 빛나는데 관절 부분은 빛 안 나죠. 예, 관절 전부 다 분해해서 관절에 전부 다 무광 마감제를 다 올렸어요. 그래서 무광 마감제로 안쪽까지 전부 다 코팅을 한 상태에서 조립을 다시 했습니다. 어깨도 마찬가지고요. 허리도 했는데 허리는 지금도 뭐 어쩔 수 없이 헐거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따로 하진 않았어요. 뭐 엄청 그렇게 막 힘든 건 아니어서. 발목 완전 분해해가지고 잘 보면 이 안쪽 부분에 있는 부품들 다 뜯어가지고 분해해서 전부 다 마감재 다 올린 다음에 다시 조립했습니다. 해서 아까 처음 장면처럼 서 있을 수 있다. 서 있는 건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그렇게 열심히 보강을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잘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게이트 자국도 게이트 자국인데 뭐 코팅 멋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코팅의 색상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 나오는 코팅 색상이랑 또 다르고 예전에 나왔던 코팅 색상이랑 또 다른 느낌이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색상 연합니다. 네, 실제로 연해요. 이게 최근에 발매한 2018년 10월 달에 발매했었던 페넥스 코팅 버전입니다. HG고요. 색상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엄청난 차이가 보이죠? 연하다 보니까 색상이 좀 물 빠진 느낌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좀 이렇게 좀 진하게 발매를 했었더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외판적으로 판매한다는 내러티브 버전의 페넥스 MG는 색상이 이거더라고요. 허허, 얘가 아니라 이거더라고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무장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유니콘의 상징 빔 매그넘. 역시 데칼 화려하게 붙고요. 사실상 버전 카토키에서 딱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매그넘의 형태라든가 이렇게 서브 그립 가동한다든가, 그리고 이쪽에는 팔뚝에 장착하는 조인트가 있다든가, 백팩에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든가. 근데 이 조인트는 사실상 못 쓰는 게 암드아머가 붙는 바람에 조인트가 못 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신축하면은 매그넘의 탄창을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그넘의 탄창은 이렇게 2개가 여분으로 더 들어있다라는 거. 야, 이거 데칼 붙일 때 진짜 고생했구나. 다시 봤는데. 거기에 또 기본 무장 중 하나인 하이퍼 바주카도 들어있죠. 하이퍼 바주카 역시 기본 기믹은 똑같습니다. 생긴 것도 똑같고요. 신축 기믹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브 그립 가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탄창 부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분리된 탄창은 허리에다가 수납할 수 있겠죠. 빈 매그넘 탄창이랑 똑같이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백팩에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가 숨어 있다. 하지만 암드아머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백팩과 팔뚝에 빔 사벨 겸 빔 톰파, 빔 파츠 2개 당연히 들어있고요. 많이 봤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드아머 D! 암드아머 D! 가장 중요합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자태를 보여주는 암드아머 D입니다. 날개처럼 펼쳐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안쪽에 추가적인 사이코 프레임이 들어가 있죠. 해서 상당히 화려하고 좀 빼서 직접 보면은 자 이렇게 봐도 상당히 화려합니다. 코팅도 화려하고 정말 멋있고요. 그리고 프레임들 정말 화려합니다. 데칼들도 역시 큼직큼직하게 붙어있는 게 정말 많이 붙는다. 다시 봐도 정말 많이 붙였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쪽을 보더라도 역시 코팅된 느낌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니콘 모드 때 이제 암드아머가 접히는 기믹도 다 전부 이렇게 재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쑥 넣고 여기를 접어주면 유니콘 모드 때 암드아머 D도 완성이 되죠. 기본 기믹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 암드아머 D를 백팩이 연결해주는 이 중간 조인트, 여기도 여기 뭐 다 여긴 다 C형 파츠예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정말 처음엔 헐거웠는데 역시 이것도 빛 반사가 없죠. 네, 무광 마감제를 따로 뿌려놨습니다. 내부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그랬더니 좀 낫더라고요. 원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지네. 이런 식으로 이거 들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무조건 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툭 처지고, 얘도 그렇고 다 여기도 C형 파츠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 그랬는데 이것도 다 마감제 했더니 그나마 좀 볼만합니다. 가동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암드아머가 회전하는 포인트, 그리고 각도가 조정되는 것, 그리고 위아래 상하 회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모아주는 포인트가 또 존재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깊게 이렇게 또 꺾이는 조인트, 그리고 중앙에 있는 C형 파츠 이렇게 또 안쪽으로 모이는 조인트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관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독 더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빼보면 방금 본 매그넘이나 이제 바주카가 연결되는 조인트, 그리고 사이코 프레임 안쪽 여기까지 2개를 전부 다 조인트를 씁니다. 해서 이렇게 유니콘 모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백팩 쪽에 사이코 프레임은 닫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 암드아머 그냥 실드의 확장입니다. 해서 추가 파츠들이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일반적인 유니콘의 실드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유니콘의 이제 팔에 장착하는 조인트도 남기 때문에 요거 이용하면은 일반 실드도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구성과 기믹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니콘인 만큼 변신하는 유니콘이잖아요. 그런 만큼 안테나, 요거는 유니콘 모드 때 고정형 안테나고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건 디스트로이 모드 때의 안테나입니다. 해서 요것도 교체를 해서 교체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끼워 놓은 것처럼 이제 가동식입니다. 이거는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있는 가동식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콕피트 해치 오픈 가능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앞으로 빼서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은 안쪽에 탑승하고 있는 버너지 보입니다. 당연히 100분의 1로 된 명경지수 스타일의 버너지 링크스도 들어가 있는 것도 당연하죠. 자, 그러면은 유니콘 모드로 변신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분해를 해놓는 게 좋은 거는 백팩. 일단 백팩 빼놓는 거 좋고요. 그리고 원래 매뉴얼 상이라면은 팔, 다리도 다 분해를 해야 하지만 저는 보강을 해놓은 상태여서 그거 감안하고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발 부분, 이게 펴져 있는 발을 접어주고 안쪽에 내리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를 위로 쑥 올려주면은 이 발목 부분이 올라가 있던 게 내려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키가 줄어들죠. 발목 키 줄어들고요. 발목 부분 좌우에 있는 클러치를 펼쳐서 이렇게 발목을 조여주고, 무릎 부분 이렇게 아까 외장 이렇게 한 다음에 프레임을 쑥 밀어 넣어 주세요. 프레임 밀어 넣고 무릎 부분 이렇게 하고, 그때 프레임 밀어 넣을 때 이 부분 같이 당겨줘, 이 종아리 부분 딱 같이 당겨줘 올라가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허벅지 부분도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골반 부분, 허리 부분을 이렇게 위를 당겨서 골반을 조여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스커트 원래 이렇게 뒤쪽에 스커트 펼쳐져 있는 거 접어주고 옆에 당겨서 내려와 있는 거 접어주고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거 안으로 접어주고 골반 고관 부분 접어주고 그리고 어깨 부분 하기 전에 허리 부분 이렇게 스토퍼를 펼쳐서 이렇게 숙여주고 다시 닫아주고요. 어깨 부분 올라와 있는 구조물 넣고 가슴 닫고 그리고 착 닫아주고 어깨 부분 바깥쪽에 있는 덕트 넣어서 닫아주고 팔 부분 바깥쪽 안쪽 접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변신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전신을 변신시켰으면 머리만 똑 빼주세요. 네, 머리 빼고 머리만 따로 봅시다. 이 머리는 일단 좌우의 볼을 먼저 빼주고 이렇게 따로 빼주고 머리를 들어줍니다. 자, 들어 올리기 전에 이 페넥스는 안테나를 접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준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펼쳐져 있는 뿔을 뒤로 접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머리를 들고 안쪽에 있는 마스크 당겨주고 머리를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밀어 넣어주면은 안쪽에 탁 이렇게 접히는 형태로 완성이 되죠. 자, 마무리로 볼 부분 아까 뾰족한 게 앞으로 와 있었는데 각진 부분이 앞으로 오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 소재까지가 끝났고요. 아까 이제 무장 볼 때 했던 것처럼 무장 이제 암드아머 변형하면 이렇게 암드아머 완성이 된 뒤에 백팩 유니콘 모드 되려면 빔사벨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펴져 있는 암드아머 프레임을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안쪽으로 접으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니콘 모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콘을 또 액션 베이스 위에 올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유니콘에는 이렇게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매뉴얼 상에는 이 고관절 사이에 적용을 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유니콘 액션 베이스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베이스 위에 올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요. 이 백팩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조인트가 이 고정성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션 베이스를 사면 항상 들어있는 이 다리 사이에다 꽂게 해주는 이 친구 있죠. 요거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액션 베이스 위에 페넥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유니콘 3호기 페넥스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 유니콘 3호기 페넥스라는 그 아이덴티티 있죠. 코팅 그리고 색상, 화려함 이것만큼은 정말 알아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하지만 가격대 역시 높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게이트 자국이라든가 데칼의 양 이런 거 등등등 몇몇 군데가 좀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죠. 뭐 그거는 뭐 직접 제작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세요. 안녕 버버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페넥스 역시 코팅에 대한 그 뽕맛은 있는데 뭐랄까 가동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암 걸리는 그런 프라 중 하나죠. 그래서 관절 보강이 필수입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제가 아까 리뷰상에 관절 보강하는 법 알려드렸죠? 관절을 다 분해해서 안쪽까지 전부 다 무광 마감제를 뿌린다. 네, 전부. 빡셉니다. 그래서 상세 점수 일단 외형은 8점 줄까 합니다. 일단은 코팅의 색상 제끼고요. 일단 게이트 자국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 여러 있어요. 애초에 MG 유니콘 자체가 게이트 자체가 언더 게이트가 없고 그리고 게이트가 굉장히 두꺼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겁나 쓰입니다. 엄청 쓰여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안타깝다. 아니면 차라리 베이스 이제 안쪽에 들어간 플라스틱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라 연한 노란색, 아까 리뷰에도 말했지만 연한 노란색이었으면 좀 덜 어색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동 특성 4점. 안 그래도 흐느적거리고 C형 파츠가 많은 관절이라서 관절이 막 흐느적거리는데 거기에 암드아머라는 백팩을 끼얹고 나니까 설 수도 없고 어떻게 베이스 위에 올릴 수도 없고 막 굉장히 좀 막 축축 처집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그나마 좀 탄탄해 보였던 게 아까 말했듯이 전부 다 보강을 했기 때문인데 혹시 내가 난 흐느적거리는 거 보고 싶어 하시면은 옛날 제가 2014년에 만들었던 과거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세우는 데만 한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4점이었고요. 그리고 무장 8점 줄까 합니다. 다 좋았는데 이 빈매그넘 잘 보면은 괜찮아 보이잖아요. 이거 분해 되게 잘 돼요. 이렇게 쑥 빼면은 쑥 빼면 쑥 빠져요 그냥. 네.
요거 때문에 일단 8점 줄 겁니다. 뭐 바주카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 근데 애초에 페넥스 자체가 무장을 거의 안 사용하는 그런 기체 중 하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믹 부분, 구성 및 기믹 6점 줄 겁니다. 일단은 액션 베이스 조인트 사용할 수 없음. 그래서 대체제인 걸 사용을 해야 함. 근데 매뉴얼에는 그걸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 막 처지는데도 그런 거랑 이 조인트 부분, 저 백팩의 조인트 흐느적거려가지고 심각하기도 한데 C형 파츠라서 더 심각합니다. 엄청 심각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변신 기믹은 다 좋은데 변신 기믹 때문에 흐느적거리는 부분도 몇 군데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도합 6점. 그래서 총점 6점입니다. 애증이죠. 근데 다른 거 다 제끼고요, 여러분들. 코팅 때문에 살만합니다. 최근에 이제 웹 판정으로 예약받았던 내러티브 버전, 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코팅 하나만 믿고 달려도 충분히 멋있는 애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